시험 때 비교대로 여기 내용 정리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중단어 핵심 요약. 동물의 몸의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그 다음에 기관, 개체로 이어집니다. 식물에서는 조직 다음에 조직계가 있었고, 동물은 조직계가 따로 없고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세포라고 하는 거고, 세포의 근육세포, 상피세포, 신경세포, 혈구도 하나의 세포입니다. 뭐뭐뭐 세포로 안 끝났다라고 해서 세포가 아니라 혈구도 세포입니다. 근데 이 세포들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가지고 조직이 됩니다. 근육조직, 근육세포가 모여서 근육조직 되고요. 상피조직, 뭐 겉에 피부 같은 거 상피라고 하는 거죠. 겉부분. 신경조직, 결합조직. 혈구는 결합조직에 해당합니다. 혈구는. 그 다음에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 고유한 모양을 갖춰야 돼. 고유한 모양이 있어야 되고 기능을 갖춰야 돼요. 위라고 하면 이제 위 이렇게 생겼죠. 요 부분을 기관인데 이 위라고 부르죠. 그래서 위, 폐, 간, 심장, 콩팥, 방광 등 이런 것들은 기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관련된 기능을 하는 몇 개의 기관이 모여 유기적 기능을 한다. 소화라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할 때 다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니고 입, 식도, 위, 뭐 소장, 대장, 거기에 붙어있는 이자, 뭐 쓸개, 간 이런 거 다 소화라고 하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그 기능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관계라고 해요. 기관계. 기관계에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뭐 신경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단원에서 배우는 건 4개 배울 거예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소화는 양분 소화하고 흡수하고요. 순환계는 물질을 온몸으로 운반하는데 그 혈액을 통해서 순환하는 거죠. 호흡계는 기체를 교환하는 거고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하는 거고요. 배설계는 노폐물을 걸러서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개체는 이제 이런 게 다 모여서 하나의 독립된 생물체가 되면 개체라고 하고, 근육 조직, 위에 근육 조직이 있어. 위가 막 꿈틀꿈틀 움직이려면 근육 조직이 있어야 돼요. 위에 근육 있고, 뭐, 그 표피 조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게 다 모여서 이제 소화계지, 소화계고, 소화계, 뭐 배설계 이런 거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된다. 자,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몸을 구성하는 애들을 영양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애들은 이 3대 영양소라는 말을 쓰기도 해. 이걸 3대 영양소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은 먹어도 에너지가 안 나와. 에너지 나오지 않아. 비타민 먹는다라고 막 힘 솟아나고 이러지 않아. 근데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됩니다. 주로가 중요해요.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탄수화물. 1g당 4kcal의 열이 나오고요. 열량이 이제 방출이 되고, 남으면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이 돼요. 그 밥을 너무 많이 먹어도 살이 쪄요. 종류, 녹말은 다당류고, 엿당, 설탕은 이당류고, 포도당은 단당류인데, 아무튼 녹말, 엿당, 설탕, 포도당 다 탄수화물에 속하는 거야. 주로 몸을 구성하며, 이게 단백질이죠, 단백질.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돼요. 뭐 밥을 너무 안 먹어 그러면 근육 뭐 이런 거 그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리고
1g당 4kcal는 똑같죠? 둘이. 몸을 기능을 조절한다. 기능 조절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효소나 호르몬이 이런 것들이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가지 효소, 호르몬 이런 거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겁니다. 지방을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데, 아무튼 이런 영양분들을 특히 저장할 때 지방 형태를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효과적이에요. 1g당 9kcal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단백질로 저장해 놓으면 1g당 4kcal 나오는데, 지방은 1g당 9kcal가 나오기 때문에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자,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아요. 근데 무기염류 같은 경우는 뼈나 이 혈액 등을 구성하기도 하고, 주로 나트륨, 철,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런 애들인데 몸의 기능 조절하기도 합니다. 뭐 이게 신경 전달을 하고 이럴 때 나트륨, 칼륨 이런 게 꼭 필요해요. 이런 게 뭐 뼈대를 구성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칼슘이나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되는 거고, 특히 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구 같은 거,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또 필요하죠. 자, 바이타민은 몸의 구성성분 아니야. 되게 적은 양만 쓰는데 몸의 기능 조절하는 작용합니다. 바이타민을 근데 너무 안 먹으면 또 여러가지 병 걸립니다. 뭐 괴혈병에 걸린다던가, 뭐 등이 굽는 병에 걸린다던가,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타민 많이 적당히 먹어야 되고, 물은 영양분 아닌 줄 아는데 이제 일단 정의상으로는 영양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고, 여러가지 물질 운반하는 기능을 하고요.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있습니다. 비열이 크고 기화될 때 기화열을 흡수하는 게 크기 때문에 땀 같은 게 마르면서 체온을 조절해 주는 거죠. 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알아보는 게 이제 검출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녹말이 있는 줄 알아보려면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뿌렸을 때 청람색으로 변화되는가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 원래 색깔은 약간 갈색이야. 이 아이오딘이나 칼륨이. 그렇던 애가 이제 청람색으로 바뀌면 녹말이 있는 거고,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을 해야 돼. 여기 중에 가열하는 거는 얘밖에 없습니다. 황적색으로 바뀌면은 포도당이 있는 건데, 근데 포도당뿐만 아니라 엿당도 검출해요. 엿당이나 당류라고 해요. 당류. 엿당도 검출을 합니다. 근데 이거 색깔이 약간 푸른색이야. 처음에 베네딕트 용액이 그게 황적색으로 바뀌면은 포도당이 있는 거예요. 얘는 약간 갈색이고, 자, 5% 수산화나트륨과 1% 황산구리 용액이 보라색으로 바뀐다. 이것도 약간 푸른색이거든요. 황산구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라색으로 바뀌면은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뷰렛 용액이라고도 해요. 뷰렛 용액. 자, 지방은 수단쓰리 용액이 선홍색으로, 약간은 좀 붉은색이긴 한데 원래 시약 자체가 좀 밝은 붉은색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지방이 있는 겁니다. 수단쓰리 용액을 넣었을 때. 자, 소화는 음식물 속에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이 소화입니다. 소화. 근데 분해를 왜 하냐? 분해를 해야지 세포막을 통과해서 우리 몸 안으로 진짜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해를 해야 되고, 소화계에 속하는 거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연결되어 있는 소화관과, 소화관은 음식물이 통과를 합니다. 소화관 음식물이 지나가요. 근데 간이나 쓸개, 이자는 지나가지는 않아.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가지 소화액이라고 할게. 소화효소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간에서 소화효소를 만들지는 않고 그냥 쓸개즙을 만드는데, 그걸 소화액이라고는 하지만 소화효소라고는 안 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소화효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통과하지는 않지만 소화계에 속합니다. 소화관은 음식물이 직접 지나는 곳이고, 소화효소는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각각의 소화효소는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한다.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한다. 자, 소화 과정에서 녹말이 엄청 길거든요. 포도당이 엄청 많이 붙어있는 애가 녹말이야. 근데 이 녹말은 소장 통과할 때 흡수가 안 돼. 이거를 끊어야 돼. 이렇게 뚝뚝뚝. 끊어서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포도당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애까지 만들어야 돼.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여기까지 분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입에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이게 소화효소 이름입니다. 소화효소. 근데 침은 소화효소가 침에 소화액이죠. 침에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스가 들어있는 거야. 걔가 하는 역할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합니다. 엿당은 이제 2당류예요. 포도당 2개가 붙어있는. 입에서는 아밀레이스가 나오고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 위액 속에 펩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펩신이 소화효소고 염산의 도움을 받아 단백질을 분해한다. 근데 이거를 단백질에서 중간 산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방에 분해 못해요. 그러니까 단백질 중간 산물까지 분해를 합니다. 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소장으로 넘어오는데, 소장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최종 단계까지 분해가 일어날 거야. 자, 간에서 생성되어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소장으로 분비되는 거 쓸개즙이라고 하고요. 쓸개즙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 거야. 이 돕는다라는 말이 그냥 진짜로 도와주는 거지,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데, 소화 효소가 아니야. 얘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좀 뭉쳐있는 지방 덩어리를 이렇게 좀 나뉘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뚝뚝 좀 떨어뜨려주는 거지, 분자 자체를 분해하는 건 아니에요. 지방 분자를 분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도와주는 거고, 이자에게는 이런 애들은 소화 효소가, 이런 애들은 녹말을 분해하고, 아밀레이스가 또 나오죠? 아까 전에도 나왔는데 또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입에서는 그냥 대충 씹다 삼켜, 뭐 엿당까지 다 분해할 때까지 씹고 이러지 않아. 물론 오랫동안 씹고 있으면 엿당으로 분해됩니다. 그래서 약간 단맛이 나는데, 밥이. 그래서 이자액이 한 번 더 나와가지고 녹말을 분해하고요. 자, 위에서는 펩신이었는데 이자액에 들어있는 건 트립신이에요. 이걸 또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얘도 중간 산물까지밖에 분해 못해요. 트립신도. 단백질을 이것도 중간 산물까지 분해를 합니다. 라이페이스는 최종 단계까지 분해합니다. 라이페이스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합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왜냐면 녹말이 엿당까지 분해됐고요. 단백질도 중간 산물까지 분해됐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소장 자체에서 소화효소가 나와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최종 단계까지 분해해요.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은 소장에서 나오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와 단백질 분해 효소가 최종 단계까지 분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장의 벽에 주름이 많고, 이렇게 주름이 많고, 주름 표면에 융털이 많아. 융털이 많아서 표면적이 엄청 넓어요. 표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에 흡수가 잘 일어날 수 있어요.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영양소의 흡수, 소용성 영양소는 물에 잘 녹는다라는 거지.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모세혈관은 혈액이 흐르는 건데, 혈액에 그 혈장의 액체가 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애들은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거고, 지용성 영양소는 소장에 있는 융털의 암죽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암죽관은 이제 지용성 영양소들, 그런 애들이 흡수가 돼. 그래서 모세혈관은 수용성 영양소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이런 게 있고, 암죽관에는 지용성 영양소,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있다. 자, 할만하시지요? 잠깐 테스트 1번부터 10번까지 빨리 해보시고요. 자, 별로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해야 돼. 세포, 조직, 다음에 뭐예요? 기관, 동물이기 때문에 조직계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계, 그 다음에 개체고요. 동물의 몸에만 있는 단계를 기관계입니다. 기관계. 식물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거죠. 위나 소장으로 이루어진 기관계는 이제 소화계가 있고요. 심장이나 혈관으로 이루어진 건 순환계, 폐와 기관, 이 기관은 공기 그 관을 말하는 거죠. 이 기관은 호흡계, 콩팥과 방광으로 이루어진 것은 배설계인 줄 아시죠? 배설계 등이 있다.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며, 녹말, 엿당, 설탕, 포도당을 뭐라고 해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고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준다. 물이야, 물. 자,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합니까? 무기염류라고. 무기염류.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의 청람색으로 바뀌는 거는 이제 녹말이고, 여기에 뭐 탄수화물 쓰지만 녹말이야, 녹말. 포도당 베네딕트 용액은 가열하면 황적색으로 바뀝니다. 자, 단백질에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이거 다 외울 수밖에 없죠. 1% 황산구리 수용액 넣었더니 보라색으로 바뀐다. 단백질 있는 거고. 지방은 수단3, 이게 이제 로마자로 3인 거야. 수단3 용액 넣으면 선홍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입에서 침에 소화효소인 뭐가 있어? 이거 외워야 돼요. 아밀레이스. 옛날에는 아밀라제라고 했는데, 이제 원래 이제 영어 발음식으로 하면 아밀레이스가 맞아요. 에 의해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된다. 이에 분비하는 소화액에 포함된 단백질 소화효소. 근데 이가 뭔지 알아야죠? 이는 이자. 단백질 소화효소는 이에서는 뭐예요? 트립신이야, 트립신. D에서는 펩신이었는데, 지방 소화효소 이름 라이페이스. 그래서 요게 잘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쓸개즙도 여기 나오고, 이자액 여기 나오고. 그래서 이제 소장으로 간 거죠. 이렇게 소장으로.
가가 생성되는 곳, 트립신이 생성되는 곳은 이자고, 라이페이스가 저장하는 곳? 이거지? 아니구나, 미안해. 소리. 쓸개즙이 생성되는 곳은 간이고요. 기오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쓸개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쓸개예요, 쓸개. B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쓸개즙은. 그 다음에 8번에 소장에서 녹말은, 이게 지금 최종 분해되는 거 물어봤잖아요. 녹말은 포도당까지 분해가 돼야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까지 분해가 돼야 되고,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소장 안쪽 벽의 주름과 융털 때문에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서 영양소가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고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소장의 융털에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소장 융털에 암주관이 있어요. 암주관이 안쪽입니다. 암주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입이죠. 입. 침 속에 아밀레이스.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하고, 식도 따라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디귿 먼저 할게요. 위죠, 위. 위액 속에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한다. 자, 따라 쓰시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요 소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요거를 원래 12지장이라고 해요. 12지장이 소장의 일부분이야, 사실. 근데 고기로 넘어갈 때 리은은 간이죠. 간에서 지방의 소화를 돕는 쓸개즙은 쓸개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야. 간에서 만들고, 리을이 쓸개죠. 쓸개즙을 저장을 합니다. 간에서 생성된 쓸개즙을 저장을 합니다. 그랬다가 잘 봐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이 쓸개즙에 연결되는 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쓸개즙이.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이렇게 있는 부분 있죠, 요거 췌장이라고도 하는데, 이자. 녹말의 소화요소인 녹말 소화요소인 아밀레이스가 만들어지고, 단백질 소화요소는 트립신, 여기서는 지방 소화요소는 라이페이스. 이게 지금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할 수 있는 소화액은 뭐냐, 이러면 이자액이라고 해야 돼. 이자액. 그게 이자액에 들어서 이제 소장으로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소장에서 이 앞부분에서 요런 애가 또 분해도 되고, 이건 이제 소장이죠, 소장. 녹말은 최종 단계인 포도당까지 가야 되고요. 단백질은 아미노산까지 가고,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한 다음에 흡수가 돼요. 소장이 엄청 길어요, 사실. 한 6, 7m 돼요. 7, 8m 됩니다. 사람 키가 뭐 2m가 안 되는데, 그래도 7, 8m 소장이 꼬여 있습니다. 고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흡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대장으로 넘어가는데, 대장에서는 소화요소가 있지는 않아. 대장은. 근데 주로 그냥 물이 흡수가 되죠.
물은 제 대장에서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는 찌꺼기는 항문을 통해 나갈 거고, 자, 소장 벽의 주름과 융털 때문에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서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다. 이거는 융털 써야겠네. 융털 써주시고, 자, 이 융털에 이 안에 있는 부분을 암주관이라고 해요. 암주관. 안쪽에 있는 애가 암주관이고, 겉에 둘러싸고 있는 거는 모세혈관이고. 그러니까 이 녹말처럼 만약에 덩어리가 엄청 크다. 봐봐요. 이 덩어리 크면 일로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이게 들어가려면 포도당으로 이제 바뀌어야 돼. 저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화가 일어나야 되고, 물에 잘 녹는 영양소를, 모세혈관이지. 그 다음에 영양소인 포도당, 지방, 무기염류, 아미노산, 모노글리세리드를 흡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쳐야겠네요. 이건 모세혈관이고 잘 녹는 포도당, 지방산 아닙니다. 무기염류, 아미노산 되고요. 모노글리세리드 아니야. 근데 이게 흡수한 다음에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이동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포도당은 이제 밥 먹자마자 다 써버리면 안 돼. 그러면 뭐 계속 밥 먹어야 되잖아요. 한 6시간마다 밥을 한 끼 먹으려면 간으로 가서 포도당을 하여튼 저장을 해놔요. 저장. 그래야 돼서 아무튼 간을 거쳐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암주관인데, 암주관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를 흡수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간 거치진 않아요. 그냥 심장으로 바로 갑니다. 얘는. 암주관에서 흡수가 된 것들은 심장으로 바로 간다. 자, 힘들어도 해. 1번부터 9번까지 해보겠습니다. (9번까지만) 풀라고 했구나. 19번까지 풀으세요. 자, 봅시다. 자, 구성 단계를 범위가 작은 것부터, 세포 먼저 써야겠죠? 세포. 그게 이제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이 모여서 그 기관이 되고요. 기관계, 개체로 가야죠. 라마, 나다가. 4번. 자,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맞고. 포도당, 엿당, 녹말, 이거 탄수화물이고요. 1g당 5kcal입니다. 밥이나 빵, 국수, 고구마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류에 주로 많이 들어 있어요. 기역, 니은, 리을이고요. 4번. 단백질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주로 몸을 구성하고 몸의 기능 조절하는 거 맞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아니고, 살코기나 생선, 달걀, 두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기역, 니은, 리을. 4번. 그 다음에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최종 산물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면 지방이죠. 지방. 이런 영양소 지방. 영양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은 체온 조절에 도움 주는 거 맞고요. 물이 구성 성분 중 가장 많고, 틀립니다. 바이타민은 구성 성분이진 않아요. 몸의 기능을 조절하긴 하는데 구성 성분이 되진 않습니다. 4번 맞고, 무기염류는 버섯, 다시마, 멸치 등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5번에 3번이죠. 3번이고,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은 합쳐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둘 다 1g당 4kcal이기 때문에 88 곱하기 4 하고 352kcal가 나올 거고요. 지방은 9야 9. 16 곱하기 9 144네요. 더하면은 496인가요? 나트륨은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무기염료는 에너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1번 보시면 됩니다. 무기염료에 대한 설명,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 철과 칼슘, 나트륨 등이 무기염료고 뼈나 이빨 말하는 거죠. 이 혈액 등을 구성하는 거 맞아요. 네, 5번 넘기시고 자, 포도당과 단백질이 들어있다. 포도당은 베네딕트 반응해야 됩니다. 황적색. 단백질은 뷰렛 반응인데 뷰렛 반응이라 써있어도 돼. 그러니까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 합친 걸 뷰렛 용액이라고 하고 그거를 반응할 때 뷰렛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가 보라색으로 바뀌면 단백질이 있는 거죠. 답이 2번이고요. 자, 버터, 참기름, 땅콩은 지방인데 수단3 용액 떨어뜨렸을 때 선홍색으로 바뀌죠? 3번이 답이고 우리 몸의 소화계에서 음식물이 이동하는 경로 그러니까 간 이런 건 지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입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거는 이제 순서가 바뀌었고 답은 2번 간이나 뭐 쓸개, 이자 이런 거 지나가진 않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A와 E에서 아밀레이스가 작용한다. 입에서 아밀레이스 E는 소장인데 소장에서도 아밀레이스 작용합니다. 이자 얘기 나와서 B와 D에는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는다. B랑 D는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는다. 맞네요. C와 E는 펩신이 작용한다. C에서 펩신이고 E에서는 펩신이 아니라 트립신. 라이페이스는 D에서 E로 분비된다. 맞고요. E에는 영양소가 최종 흡수되어 분해되어 흡수되는 거 맞고 소장에서 F에서는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대장에서는 여기서 맞고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실험을 할 때 녹말을 증류수가 있으면 분해가 안 되니까 A에서는 아이오딘이나 칼륨 떨어뜨렸을 때 녹말이 있기 때문에 A는 청람색으로 바뀌는 거 맞아요. 근데 묽은 침은 이건 이제 실험할 때 35에서 40도씨 물에서 해야 돼요. 체온 정도의 물에서. 묽은 침은 녹말을 분해하기 때문에 B가 아이오딘 반응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분해가 됐으니까 엿당이 생기는 거거든요. 베네딕트 반응에서는 B가 황적색으로 바뀌죠. 근데 이거는 분해가 안 됐기 때문에 증류수로 분해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는 변화가 없는 거고. 근데 이 실험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끓인 침. 침을 끓이면 아밀레이스가 파괴가 돼.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아밀레이스가. 그래서 아밀레이스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침이 들어와도 역할을 못해. 그래서 녹말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청람색이고 엿당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색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끓인 침은 그러니까 하여튼 소화 효소가 이게 파괴가 됩니다.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람색, 변화 없음, 황적색. 답은 2번 골라야 되고
저걸 왜 실험하냐면 이제 소화 효소는 온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소화기관에서 분비되는 물질의 특성인데 강한 산성이다. 이게 위액이지, 위에서 펩신의 작용을 돕는다. 위죠, 위. 근데 위산이 염산이에요, 염산. 염산 왜 나오냐면 세균 죽이려고 나오는 거긴 해요. 그러면서 펩신의 작용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펩신은 산성 용액에서 잘 반응하는 애야, 펩신은.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모두 들어있는 소화액은 이자에서 만드는 거고. 5번 쓸개즙에 대한 설명이다. 간에서 만드는 거 맞고요. 지방 덩어리를 작은 알갱이로 만든다 맞고,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다. 아니야,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분해하지는 못해요. 지방 분해하는 거는 라이페이스야, 라이페이스. 이자액에 들어있는. 쓸개에 저장하였다가 소장으로 분비한다. 맞네. 기억, 니은, 리을. 4번 답이고요. 16번에 소장에서 작용하는 소화효소와 이에 의해 분해되는 영양소 및 각각의 소화산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소장에서 펩신이 분해된 이게 아니야. 트립신은 맞는데 단백질이 모노글리세리드가 아니라 단백질 중간산물로 단백질 중간산물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소장에서 아밀레이스 나오기도 하죠, 이자에게. 근데 아밀레이스가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 그쵸? 예. 녹말을 몇 당으로 분해해야 되잖아. 라이페이스는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 그쵸? 예.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한다. 5번. 자, 17번에 A에 저장된 소화액은 단백질 소화를 돕는다. A는 쓸개인데 단백질이 아니라 지방의 소화를 돕는 거죠. A와 D에서 소장으로 소화액 분비된다. 이거 맞네요. A는 쓸개고요. D는 이자인데 소장으로 소화액 분비합니다. B에서 소화액 만들지 않는다. 근데 이게 좀 글자가 어려운 건데, 소화액은 만드는 거야. 소화액은. 쓸개즙. 근데 쓸개즙이 소화효소는 아닌 거야. 쓸개즙이 소화효소는 또 아닌 거야. 어렵죠? 그러니까 소화액은 만드는 건 맞아요. 아닌가? B구나. 아니네. 만들지 않는다네. 그러니까 틀렸지. 만들어. 쓸개즙을 만들어. 만들지 않는다 틀렸죠. 뭔 얘기인지 아실까? 이거를 쓸개즙을 소화액이라고는 부르는데 소화효소가 있지는 않아요. 어려운데. C에서 녹말이 처음 분해된다. 아니, 녹말 처음 분해되는 거는 입이지. 입에서 처음에. 단백질이 처음 분해되는 거야, C에서는. C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은 펩신과 염산이 들어있다. 이게 맞아요. D에서 지방이 처음 분해된다. D에서 분해되는 건 아니고 소장에서. D는 소화액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거고요. 분해되는 장소는 소장인 거죠. 글씨를 똑바로 읽으셔야죠. 18번. 자, 물이 흡수되지 않는다. 틀렸고요. 이게 아까 대장에서 물을 흡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장에서만 물을 흡수하냐? 아니, 소장에서 물 많이 흡수돼. 사실 소장에서 더 많이 흡수돼요. 음식물이 흡수되려면 물에 녹아가지고 같이 들어오는 거야. 소장에서 물이 흡수되는 거예요. 대장에서도 물 흡수되지. 근데 소장의 안쪽 벽에 주름이 많고 주름 표면에서 융털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장 안쪽 벽은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서 영양소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지. 니은 디귿. 자, 그 다음에 19번에 안쪽이 암죽관이야. 요 겉에 있는 애가 모세혈관이고, 암죽관으로는 지방산이나 모노글리세리드 들어오고요. 모세혈관은 무기염류, 모세혈관 물에 잘 녹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을 타고 들어오죠. 소수령도 하면 좋은데 좀 쉬었다가 순환기간을 할게요. 양이 많아서 지금 소수령은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고.